안녕하세요. 여경수입니다. 열흘 강의 그레이들 4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그레이들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객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에서는 이제 제공하는 그런 객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도메인 객체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객체입니다. 그레이들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본 도메인 객체 중에서 프로젝트 객체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객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객체는 일단 이제 프로젝트의 환경 구성이라던가 의존 관계, 태스크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어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젝트 객체 같은 경우는 build.gradle 파일과 이제 1대1로 이제 대응해서 생성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프로젝트 객체의 생명 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빌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세팅스 그 객체를 생성이 되고 이 세팅스 객체가 이제 생성될 때 settings.gradle 스크립트 파일이 있을 경우 세팅스 객체와 이제 비교 작업을 수행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구성된 세팅스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 객체가 이제 계층 구조로 해서 생성이 되어지는데 만약 이제 멀티 프로젝트일 경우 이제 부모 프로젝트부터 이제 프로젝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프로젝트 즉 하이 프로젝트에 있는 그 프로젝트 객체에 대해서 생성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객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객체는 크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6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태스크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컨테이너는 태스크 컨테이너.create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제 컴파일 한다던가 단위 테스트 실행, 와르 파일 압축과 같은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프로젝트에 이제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 컨테이너에서 제공한 또 getBy 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태스크 관련 이제 정보 등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태스크 컨테이너는 프로젝트 정보를 이제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onfiguration 컨테이너가 있는데 프로젝트의 이제 구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의 구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제 디펜던시 이 디펜던시 핸들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의존 관계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아티팩트 핸들러가 있는데 프로젝트의 이제 결과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파지토리 핸들러 부분이 있는데 리파지토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이제 저장 공간을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프로젝트 객체가 위임받거나 생성해서 사용되어지고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객체의 속성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객체에서는 다양한 이제 속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속성들은 프로젝트의 정보를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제 객체를 이용하여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라던가 그 프로젝트의 설명, 프로젝트가 속한 그룹, 경로, 빌드 상태 등의 정보를 이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을 그 표로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속성 몇 가지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객체의 속성 중에서 이제 버전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제 지정하는 이제 버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고, 다음으로 이제 디스크립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의 설명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임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의 명칭을 나타내고, 스테이트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빌드 상태인데, 빌드 상태의 종류에는 not executed라던가 executing, executed
faulted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빌드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스테이터스에서 결과물 상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물의 이제 그 종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키워드로 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패스 부분이 있는데, 이 패스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의 경로가 있고, 경로 구분자로는 이 콜럼 부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API 부분입니다. API도 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이용되는 몇 가지 이제 API만 이제 나타내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젝트 메소드입니다. 프로젝트 메소드 같은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메소드의 인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으로 오버라이딩 돼서 그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앱솔루트 프로젝트 패스 같은 경우는 절대 경로를 이제 반환하여 이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이라던가 스크립트를 이제 적용하는 부분으로 뒷부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실습하고 생성해서 이제 실습할 때 이 어플라이는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니 그때 이제 실습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컨피규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클로저를 통해서 이제 설정된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이제 구성하는 부분이고, 서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당 프로젝트의 하이 프로젝트를 이제 설정할 때 사용되는 그런 속성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이름으로 이제 태스크를 생성하고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fter Evaluate와 이제 Before Evaluate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평가된 직후에 이제 관련 API를 이용해서 관련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드에서 이제 프로젝트 객체에 대한 DSL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프로젝트 객체의 속성 및 AP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L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프로젝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프로젝트 객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객체에 대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던가 관련 이제 태스크 디펜던시 부분이라던가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객체가 제공하는 속성 및 관련 그 API, 플러그인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젝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속성 및 API를 이용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 하위에 build.gradle 파일과 settings.gradle 파일 두 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tings.gradle 파일은 이제 지금 실습의 이제 후반 부분에서 이용될 부분이니까 우선은 이제 build.gradle 파일을 열고 다음과 같은 그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디폴트 태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올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블록이 생성되어 있고, 그 하위에 프로젝트 객체를 이용해서 디스크립션 속성의 이제 프로젝트의 설명, 버전 부분에 이제 그 프로젝트의 버전 부분을 이제 지정하였고, EXA 태스크 0001이라는 이제 태스크 이름으로 해서 태스크를 생성한 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 정보를 참조해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EXE 태스크 0002에서도 프로젝트의 그 속성 정보를 참조해서 이제 출력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그레이드 점에서 이제 올 프로젝트 해서 이제 사용했는데, 이 그레이드 점으로 해서 사용된 부분을 지우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 프로젝트 블록은 블록 안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객체를 통해서 프로젝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before evaluate, after evaluate 두 개의 API를 이제 사용해서 그 API 안에서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속성 부분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빌드 스크립트 작성이 이제 완료가 됐으면 빌드 수행을 통해서 해당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해당 build.gradle 파일이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 이동 후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rade라고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은 해당 빌드 스크립트가 빌드가 수행되면서 수행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1 해서 체크 엔드라는 이제 문자열이 출력되고, 다음으로 이제 EXE 태스크 0001 태스크가 수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지정했던 프로젝트 속성 정보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이제 4-1로 제가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4-1로 나오고,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저희가 이제 디스크립션 부분 속성에 지정했던 그 설명 부분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룹 및 패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했지만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dir 해서 프로젝트 경로 부분이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및 이제 결과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력이 되었고, 버전 부분도 저희가 지정된 부분이 이제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확인해 볼 게, 저희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보시면 프로젝트 네임에서 체크드 스타트를 해서 before evaluate, 프로젝트가 이제 평가되기 전에 출력되는 이제 문자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이 안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력이 안 된 이유는 해당 이제 before evaluate, 이 부분이 이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평가된 후에 after evaluate를 호출하지만, 프로젝트가 이제 평가가 수행되기 전에 빌드가 이제 수행이 되어진다면 before evaluate API가 호출돼서 출력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프로젝트 평가, 즉 evaluate 단계는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되기 전에, 즉 그레이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프로젝트 설정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build.gradle 파일에서는 바로 이제 태스크가 실행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before evaluate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수행하게 하려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면서 만들었던 settings.grade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ettings.grade 파일을 여시고 바로 이 올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을 해당 부분에 옮겨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 프로젝트에 있는 부분을 그 settings.gradle 파일에 옮긴 후에 다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라고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태스크가 이제 실행되기 전에 4-1의 체크 스타트, 4-1의 체크 엔드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젝트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객체가 제공하는 속성 및 API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